세상의 마지막 기차역. 일주일을 건너 월요일에 다시 낭독하러 돌아왔습니다. 제2화 아버지에게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챕터 읽어볼 예정이고요. 잘 따라와 주세요. 누구 아버지일까? 테이블 외벽을 때리며 퍽이란 테이블 위에서 하는 게임인 에어하키에서 쓰는 공이라고 합니다. 퍽이 우리 팀 골문을 뚫었다. 머리 위에 놓인 점수판을 보니 8대8에서 8대9로 바뀌었다. 이런 젠장. 한 팀인 하타케야마 앞에서 보란듯이 손에 쥔 하키 스틱을 테이블 위로 내던졌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도 분하지 않았다. 이기든 지든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사수인 하타케이야마에게 내가 이 에어하키 게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만 보여주면 그만이다. 출구로 돌아온 퍽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렸다. 구멍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람 때문인지 테이블 위로 둥둥 뜨는 퍽을 스틱으로 치자 힘이 과했는지 퍽이 테이블 밖으로 떨어져 버렸다. 아, 죄송합니다. 머리를 긁으며 볼링장 쪽으로 불러간 퍽을 주우러 갔다. 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숨만 쉬어도 같이 쉬어도 기가 빨리는 사람과 에어하키를 하고 있자니 흥이 안 오르는 게 당연하다. 게다가 우리 팀의 경쟁 상대는 거래처 윗선들이다. 하타케야마랑 한편인 것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접대까지 해야 하니 정말 죽을 맛이었다. 내가 주워온 퍽을 하타케야마가 빼앗다시피 낚아챘다. 꼴도 보기 싫다고 내게 온몸으로 말하는 것만 같았다. 하타케야마는 퍽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오른쪽 외벽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쪽으로 분에 튕겨서 넣나 싶었더니 돌연 상반신을 틀어 스틱의 궤도를 바꿨다. 직선 스매시가 상대편 골문을 향해 날아갔다. 골! 우리 팀 점수가 9로 바뀐 걸 확인하자마자 하타케야마보다 한 발 앞서 고함을 내질렀다. 기막힌 페인트 모션이었습니다. 라며 마음에도 없는 사탕 발림을 짓거렸다. 하타케야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검정 안경테 너머의 눈은 무표정했다. 이 자식 알랑거리고 있네. 마치 그의 얼굴이 그리 말하는 것 같았다. 매치 포인트! 이쪽은 열전을 벌이고 있네요. 옆에서 먼저 게임을 끝낸 사람들이 우리 테이블을 둘러쌌다. 회사에서 같은 부서에 배속된 6명의 신입사원 동기들이다. 괜히 긴장해서 표정이 굳어졌다. 입사하고 나서 지난 두어 달 동안 실수를 연발하며 모두의 눈총을 받았던 탓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동기들이 본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오른손이 떨려왔다. 하키스틱에 힘이 너무 들어가 내가 막아낸 퍽이 테이블 밖으로 튕겨나갔다. 모두의 시선이 내 몸에 꽂히는 것을 느끼며 퍽을 주워들었다. 나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 매달렸다. 힘을 조절해서 스틱으로 치자 멀어져 가던 퍽이 멋진 원을 그리며 상대편 골문에 꽂혔다. 아싸! 사람들 앞에서 점수를 낸 게 기뻐서 마음껏 승리의 표수를 취했다. 동기들도 모두 박수를 쳐주었다. 그런데 하타케야마는 달랐다. 잠깐 나 좀 보자, 사카모토 유이치. 너희들도 따라와. 거래처 사람들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하타케야마가 볼링장 쪽 계단으로 나와 동기들을 불러냈다. 너 말이야, 사카모토. 이게 접대라는 건 알지? 네. 접대의 목적은 상대방을 즐겁게 해두는 거다. 오늘 술판을 벌이고 볼링까지 친 것도 다 저 사람들한테 점수를 따기 위해서란 말이다. 에어하키도 마찬가지고, 안 그래? 하타케야마가 내 가슴을 쿡쿡 찌르면서 닦아세웠다. 우리가 이기면 어쩌자는 거냐, 응? 공을 저쪽에 돌려야지. 아까 내가 눈짓으로 신호까지 보냈잖아. 층계참에 우두커니 선 채 깨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어이 다가노, 넌 어떻게 생각하냐? 하타케야마가 동기인 다가노에게 말을 돌렸다. 하타케야마는 우리 둘을 맡은 사수였다. 제가 만약 사카토모와 같은 입장이라면 일부러 져드립니다.
다가노는 가늘고 긴 눈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내 말이 그 말이다. 다가노. 내가 입사 7년 만에 이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는 놈은 진짜 오랜만에 만났다니까. 하타케야마는 혀를 끌끌 차더니 거래처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한 잔 더 하러 가셔야죠. 라며 찰싹 달라붙었다.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라서 일찍 마쳤으니까 한 잔 더 걸치고 가야지. 이번엔 다트 받아. 막차는 신경 안 써도 된다. 회사에서 택시 티켓 나오니까. 하타케야마. 하타케야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덩치 큰 다가노가 몸을 흔들며 엘리베이터 앞쪽으로 쪼르르 달려갔다. 자기가 얼마나 빠릿빠릿한지 보여주려는 양. 여러분, 엘리베이터 왔으니까 얼른 타십시오. 라며 손짓했다. 죄송합니다, 하카테야마 선배님. 저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맨 마지막에 나서는 하타케야마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다. 뭐? 하며 하타케야마가 매서운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지만 죄송하다고 말하며 머리를 숙였다. 잠깐 기다리라는 듯한 고함이 내 등을 후려쳤지만 나는 줄행랑 치듯 쏜살같이 계단을 내려갔다. 사회생활 참 힘들게 하고 계시네요. 정적에 휩싸인 깜깜한 역 승강장에서 하이볼캔을 따서 벌컥벌컥 마셨다.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자 시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내일 영화 못 볼 것 같아. 시부야는 다음에 가자. 왜 못 가게 됐는지 물어볼 기력마저 바닥났다. 지금 내게는 휴일에 여자친구와 놀러갈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다. 하타케야마가 그룹 채팅방에 다트바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온 내게 보란듯이 다들 즐겁게 노는 모습을 과시하고 싶었나 보다. 참고로 그룹 채팅방 이름은 하타케야마와 유쾌한 동료들인데 이름은 하타케야마가 직접 지었다. 집에서 제일 가까운 역에 도착했지만 집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다. 오늘 밤에도 하타케야마에게 수없이 욕을 얻어먹었다. 맥주를 따를 때는 성표가 위로 가도록 하라느니 윗사람과 건배할 때는 내 잔을 조금 낮추라느니 자잘한 것들까지 사사건건 걸고 넘어졌다. 다음 주에 있을 접대 자리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다. 승강장 벤치에는 나 말고도 캔 맥주를 마시는 직장인이 여럿 있었다. 학창시절만 해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왜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술을 마실까 의아했는데 이제는 저들의 심정을 100번 이해하게 됐다. 저 사람들은 홀로 해방감을 만끽하는 것이다. 집에 가면 가족들이 듣기 싫은 잔소리를 늘어놓겠지. 애들 교육 문제로 나 아내와 옥신각신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고. 그러나 최소한 어두컴컴한 승강장에서 혼자 캔 맥주를 홀짝이는 동안만큼은 그런 문제들을 싹 잊을 수 있다. 대학에 다닐 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났다. 싫은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을 골라 만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이 역을 통과하는 회속 열차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때마침 스마트폰이 울렸다. 발신이는 대학 시절 몸담았던 테니스 동아리 친구였다. 받기 싫었지만 전화벨이 계속 울려서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렸다. 여보세요, 사카모토 유이치?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당연히 잘 지내지. 지금 회사 동기들과 다트바에 왔는데 이거 진짜 재밌네. 주위 사람들에게 말소리가 들릴까봐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이치, 너희 회사 마루노우치라고 그랬지? 그래. 마루노우치에 있는 고층 빌딩. 근데 어쩐 일이냐? 아니, 요즘 너랑 연락이 통 안 되더라고. 다음에 동아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잔할 생각인데 너도 오면 좋겠다 싶어서. 미안, 요즘 하루가 멀다고 회식살이라서 시간이 안 나. 종합상사는 진짜 딴 세상이거든. 밤마다 값비싼 요리를 공짜로 먹여준다니까. 시오랑은 아직 사귀지? 물론이지. 우리가 왜 헤어져. 내일도 시부야에 쇼핑하기로 가기로 했어. 미안, 내가 다트 던질 자리라서 이만 끊을게. 또 연락하자. 적당히 받아치고 허둥지둥 전화를 끊었다. 이상한 데서 허세를 부리는 내가 한심해서 강렬한 자기 혐오에 휩싸였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동아리 친구들 앞에서 난 너희보다 성공할 거야. 누구 연봉이 더 높은지 어디 두고 보자고. 라며 호기롭게 외쳤다.
큰 소리 떵떵 쳐놓고 이제 와서 죽는 소리 할 수는 없다. 다시 벤치에 엉덩이를 걸치고 하이볼을 홀짝이는데 또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아버지였다. 이 전화는 절대로 받고 싶지 않다. 전화가 끊길 때까지 버티고 있었더니 음성 사서음으로 넘어갔다. 여보세요? 유이치냐? 아버지다. 마당에 잡초가 무성해서 그러는데 잡초 뽑는 것 좀 거들어줄 수 있겠냐? 유가와라에는 언제 올 생각이냐? 연락 기다리마. 속 편하게 이런 소리나 하는 걸 듣고 있자니 한숨이 새어나왔다. 아무리 한갑이 지났어도 그렇지 마당 손질쯤이야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도쿄에 집을 구해 혼자 살고 있다. 유가와라에 사는 부모님과는 누나 결혼식 때 얼굴을 보고 1년 넘게 만나지 않았다. 매달 본가에서 내가 사는 집으로 보내주는 쌀이 현재 우리의 유일한 접점이다. 내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다. 나는 옛날부터 동네의 작은 공무점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경멸했다. 공사장 인부였던 아버지는 사시사철 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일했다. 학부모 참관 수업에 올 때도 더러운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학교 근처 하수구를 청소하거나 수리를 하려고 학교 교장을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 학교 친구들이 아버지를 힐끔거리는 게 싫어서 모르는 사람인 척한 적도 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아버지를 반면교사 삼아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도쿄의 유명 사립대학에 입학했다. 그뿐만 아니라 간절히 바라던 꿈을 이뤄 평균 연봉이 100, 1200만 원이나 되는 종합상사에도 무사히 취직했다. 하지만 지금은 요 모양 요 꼴이다. 학생 때와는 180도 달라진 처지에 날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지 절실히 깨닫고 있다. 또다시 보내온 다트바 사진을 보자 기분이 확 가라앉았다. 사무실 안에 울려 퍼지는 시끄러운 전화벨 소리가 귀를 때렸다. 심장은 벌렁거리고 긴장한 몸은 돌처럼 굳었다. 나는 사무실 전화를 받는 게 끔찍하게 싫었다. 누가 받아주기를 내심 바랬지만 다들 업무에 쫓기고 있었다. 자리가 제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전화를 받아야 했다. 당연히 자리가 제일 가깝다는 이유가 있으면 받아야죠, 아무래도. 네, 야마노 상사 직분자재부 사카모토입니다. Hello, this is John Clemens from World Food Corporation. 유창한 영어 발음을 들으며 나는 점점 쪼그라졌다. 종합상사인 만큼 해외 거래처가 많아 외국인에게서 수시로 전화가 걸려온다. 신입사원 연수 때 영어로 전화 받는 연습을 여러 번 반복했지만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는다. I'm sorry. Who is speaking?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의 이름을 놓쳤다. 전화한 상대가 한 번 더 자기 이름을 읊어주긴 했지만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다. 식은땀을 닦으며 나사가 몇 개 빠진 사람처럼 횡설수설하고 말았다. Sorry, 미스터 존 클레머스. How can I help?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쪽에서 회의 중이던 다가노가 수화기를 채갔다. 나와 급이 다르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은지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을 뽐냈다. 다가노는 영문과 출신이라서 영어를 잘한다. 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던 동기 녀석들이 키득거렸다. 사무실 구석에서 커피를 마시던 하타키야마가 경멸하는 눈초리로 나를 지켜보았다. 최악이다. 그날 저녁에 나와 다가노는 하타키야마에게 붙잡혀 회사 근처 술집으로 끌려갔다. 도대체 언제쯤 전화를 제대로 받겠냐, 사카모토. 맞은편에 앉은 하타케야마의 맥주잔이 비었다. 빈잔에 맥주를 채우려는데 하타케야마의 안색이 변했다. 너 맥주 따는 때는 상표가 위로 가야 한다고 했냐 안 했냐? 죄송합니다. 어쩔 줄 몰라 몸을 살짝 틀었다가 바닥이 뚫린 좌식 탁자 아래에 있던 내 발이 그만 하타케야마의 발을 건드리고 말았다. 죄송합니다. 나는 작은 소리로 그에게 사죄했다. 전부터 계속 거슬렸는데 그거 죄송합니다. 좀 그만하지 그래. 너 걸핏하면 죄송합니다. 부터 나오잖아. 짜증나니까 그만해라 좀. 죄송합니다.
사카모토 귀에 경일기냐? 제 딴에는 웃겼다고 생각했는지 하타케야마가 다가노에게 의기양양한 미소를 보냈다. 다가노는 손뼉까지 치면서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나는 웃지 못했다. 바보 취급을 당하면서 상대의 기분을 맞춰줄 수는 없었다. 입사 초기부터 나는 하타카야마에게 찍혔다. 우리 회사 신입사원은 입사해서 골든위크가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연수를 받는다. 하타케야마가 신입사원 교육 사내 강사를 맡았는데 그가 농담을 뱉을 때마다 100명이 넘는 신입사원이 일제히 배꼽을 잡고 박장대소했다. 환심을 사려고 억지로 웃어대는 꼴이 무슨 사이비 종교 모임처럼 가짜나서 나는 맨 앞자리에 앉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하타카야마는 그런 내가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연수 기간에 내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 망신을 톡톡히 주곤 했다. 참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났네요. 거기다가 연수를 마치고 배속된 곳이 하필이면 하타카야마에게 같은 식품자재부였다. 하타케야마는 이 부서의 1등 영업사원이었고 재수없게도 그가 내 사수가 되었다. 하타케야마가 우스갯소리를 툭툭 던질 때마다 그동안의 실정을 만회하고자 억지로 입가를 끌어올려 웃었지만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엔 너무 늦었다. 처세술이 끝내주는 다가노는 귀여워하고 나는 대놓고 홀대했다. 아, 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 하타케야마는 안경 코걸이를 쓱 밀어 올리고 남은 맥주를 한 입에 털어넣은 다음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살아남고 싶으면 내 눈밖에 나면 안 된다는 거다. 잠깐, 화장실 좀. 엉덩이를 떼는 하타케야마에게 선배님, 맥주 한 병 더 지켜놓겠습니다. 라며 아양을 떠는 다가노. 넌 정말 눈치가 빨라. 라며 하타카야마에게 칭찬받은 다가노의 두 눈이 깔보듯 나를 향했다. 다가노, 너도 참 피곤하게 산다. 하타카야마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진 걸 확인하고 나는 다가노에게 빈정거렸다. 뭐라고? 여기저기 꼬리 흔들어 대느라 피곤하시겠다고요. 부담면 너도 하든가. 남들 비위 맞추는 게 뭐가 나빠? 난 지금 내가 위치한 단계에서 상사면으로 성공하는 데 필요한 프라이오리티가 인맥이라고 생각하거든. 어려운 영어 쓰면 똑똑해 보이는 줄 알지? 재수없어. 허구한 날 알랑대기만 하는 놈은. 남한테 민폐만 끼치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지.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울컥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이볼 잔을 단번에 비웠다. 아휴, 다가노 그 자식은 진짜 비호감이라니까. 좌식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원형 탁자에 올려놨던 추하이 캔을 땄다. 오늘 저녁만 해도 벌써 5캔째였다. 아까부터 왜 말이 없어? 넌 어떻게 생각해? 내가 사는 아다치고의 맨션에 시오가 놀러왔다. 시오는 구직 활동 중에 알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한 내 여자친구다. 요즘 둘 다 회사 일에 바빠서 한 달 만에 겨우 만났다. 글쎄,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난 다가노 씨의 방식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해. 내 편을 들어주길 바라며 말을 꺼내는데 눈앞에서 야멸차게 무정당했다. 표정이 일그러진 나는 시오에게 되물었다. 너 지금 다가노 편을 드는 거야? 편은 무슨. 다가노 씨 말 맞다나 인맥이 중요한 것도 맞고 일을 따내려면 상대방 기분을 맞춰주는 것도 당연하잖아. 시오는 당당하게 말하면서 커다란 눈방울을 반짝거렸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시오는 필요 이상으로 똑부러지게 의견을 말한다. 시오는 대형 패션 업체의 종합 직사원으로 입사했다. 둘 다 취직하고 얼마 안 됐을 무렵에는 다가노와 셋이서 밥을 먹기도 했다. 자기는 자존심이 너무 세서 큰일이야. 뭐? 명문 대학을 나왔다는 프라이드가 오히려 일에 악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사회에 나오면 학벌은 상관없잖아. 네가 뭘 알아? 자기도 함부로 말하지 마. 미안한데 나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그만 갈게. 자리에서 일어난 시오의 가방에 두툼한 경제 경영서가 여러 권 들어 있었다.
그 순간 우리 두 사람의 의식 수준 차이를 엿본 것 같아서 시오가 아주 멀게 느껴졌다. 에라이 병신 새끼야!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에서 하타케야마가 입에 거품을 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여기 서류에 영업 비밀이라고 적힌 거 안 보여?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집에 들고 가냐고. 죄송합니다. 취업 규칙 몰라? 마침 내 눈에 띄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징계 처분받고도 남았어.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 말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매미 울음소리가 가득한 층계참에서 허리를 반으로 접은 채 하타카야마의 화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어젯밤 사무실에서 혼자 야근을 하는데 하타케야마의 휴지통에 들어있던 서류가 내 시선을 끌었다. 서류 다발을 주워 훑어보자 효과적인 판매 방법과 마케팅 노하우 등 영업 관련 정보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나는 초조했다. 같은 부서 동기는 선배의 업무를 이어받아 혼자서 단골 거래처를 돌고 있었다. 뒤처진 상황을 조금이라도 따라잡고자 영업 관련 지식을 쌓으려던 게 화근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거래처 방문할 때를 대비해서 집에서 미리 공부를 하던 게 그만. 거래처 외근 나가려면 넌 아직 한참 멀었어. 그 말을 듣자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갔다. 그렇게 공부하고 싶으면 집에 가져가지 말고 회사에서 할 것이지. 지당한 말씀이긴 하나 그럴 수는 없었다. 회사에서는 계속 사람들에게 감시당하는 것 같아 제대로 집중해야 되지 않는다. 전화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위축돼서 목소리가 떨렸다. 안 그래도 월말 준시에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부장님께는 고거 안 하겠어. 괜히 알려지면 나까지 한 소리 들을 테니까. 잘 들어. 이번 일은 네가 나한테 빚진 거다. 하타케야마는 하고 혀를 차며 사무실로 들어갔다. 나도 자리로 돌아가서 어떤 선배가 부탁한 복사물을 갖다 줘야 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다른 부서 선배라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다. 게다가 수면 부족이라 머리까지 안 돌아갔다. 거의 맨날 야근에 접대해 요즘은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전화 받는 연습까지 했다. 복사 다 했습니다. 난 부탁 안 했는데? 복사물 가져왔습니다. 나도 안 시켜서. 옆구리에 서류 뭉치를 끼고 돌아다녔지만 누구인지 찾지 못했다. 혹시 복사 맡기셨어요? 난 아닌데. 복사물 가져왔습니다. 나도 아냐. 사카모토. 제무부 카쿠라씨가 부착했잖아. 하타케야마의 목소리가 온 사무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저 녀석 또 사고 쳤군. 눈으로 이렇게 말하며 낄낄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날아와 귓가에 박혔다. 자리에 돌아가자 우리 부서로 전화가 걸려왔다. 연습한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는 열의와 누가 대신 받아주면 좋겠다는 무기력한 마음이 서로 줄다리기를 한다. 네, 야마노 상사 식품자재부 사카모토입니다. 열의가 이겨 전화를 받기는 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헬로우라는 단어가 들려오자마자 정신이 혼미해졌다. 헬로, how may I help you? This is 애프터눈? What? could you say that again? 더듬대는 사이 수화기가 왼쪽 귀에서 떨어졌다. 쭈뼛쭈뼛 고개를 돌리자 눈꼬리가 위로 당겨진 하타키야마가 수화기를 쥐고 있었다. 일년 내내 너무 고역스럽네요, 이번 차트는. 너무 고역이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싶어요.